합성함수 어느 정도 진도 나갔잖아. 이거 나머지랑 역함수 진도 마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마플 시너지 숙제 함수 쪽 숙제 있었잖아. 그거 질문 해결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할 거거든. 그래서 한번 잘 해봅시다. 자, 우리 프린트 받은 거 이게 몇 번이야? 마플 개념 익힌 8인가? 여기 합성함수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거 펴놓고, 여기 사실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될 것 같아. 이게 될 것 같아서 여기 선생님 한번 잘 해봅시다. 자, 우리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하거든. 그래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걸 합성함수라고 부를 거잖아. 이 지금 g 도트 fx의 그래프를 그려달래. y는 g 도트 f의 x의 그래프를 그려달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g 도트 f라고 주어져 있으면 빨리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려고 할 거야. g 안에 fx가 들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우리가 바깥에 있는 요 gx, 바깥에 있는 요 gx를 우리는 겉함수라고 부를 거고, 얘를 겉함수라고 부를 거고, 안에 있는 이 f를 속함수라고 이렇게 부를 거거든.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러면 합성함수 그래프라는 걸 결국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fx가, 안에 있는 fx가, 우리가 함수를 이제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야. g 원래는 x 이렇게 써서 여기 있는 fx가 여기 있는 x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합성함수의 역할이 될 건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선생님이 세 가지를 다는 수업을 안 할 거고, 나는 이 두 가지를 좀 알려줄 거고, 세 번째 아마 얘기를 살면서 들어본 친구들도 있는데 n축이라는 게 있거든. n축. 흔히 막 뭐 되게 거추장스러운 말을 붙여가지고 막 대치동의 어둠의 스크린이 뭐니 막 이런 말을 붙여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 오늘 n축에 대한 설명을 안 할게요. 왜냐하면 사실 n축은 고등학교 1학년한테 필요한 내용이다라기보다는 빨리 오고, 고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필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1학년 때 좀 해놓으면 좋은 것 뿐이거든.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시험 기간에 좀 소개를, 시험 기간 대비할 때 소개를 하고, 오늘은 좀 정석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1번의 방법을 추천을 할 거고, 정 안 되면 2번의 방법을 쓰면 되겠다. 정 안 되면 2번의 방법을 쓰면 되겠다. 오늘 아까 밖에서 난리를 치더라고, 아침부터. 그래서 잘 해봅시다. 자, 1번 봅시다. 자, 1번. 자, 우리가 지금 뭐라고 싶냐면, gfx의 그래프가 fx, gx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원칙이 속함수 있지, 속함수. 속함수에 꺾인 점을 기준으로 뭔가를 해볼 거야. 속함수의 꺾인 점을 기준으로 뭔가를 해볼 거야. 지금 보면 내가 g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니까 fx가 속함수잖아. 그럼 지금 fx 속함수는 어디서 꺾여 있냐면 여기 이렇게 x는 2분의 3에서 이렇게 꺾여 있는 거 맞니? 그러니까 x는 2분의 3에서 뭔가 특이한 점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표기를 해볼 거냐면 이렇게 선생님이 표기를 한번 해볼게. 자, 우선 fx가 fx가 2분의 3에서 꺾여 있으니까 내가 x의 움직임을 두 개로 쪼개보고 싶은 거야. 0에서 2분의 3까지, 2분의 3에서 3까지로 이렇게 쪼개볼게. x의 움직임을 0에서 2분, 아이고 이렇게 쓰면 안 돼. 0에서 2분의 3까지와 2분의 3까지와 2분의 3에서 3까지 움직임,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는 거지. 그럼 내가 이렇게 쪼갰을 때 fx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움직이니? x가 지금 0에서 2분의 3까지 움직이면 fx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0에서 3으로 움직이는 거 맞니? 함수값은? 쓰면 빨리 오고 0에서 3까지 움직일 거야. 0에서 3까지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 다음에 x가 2분의 3에서 3까지 움직일 때는 어때? x가 2분의 3에서 3까지 움직일 때 fx는 3에서 0까지 움직이겠지. 조심해야 돼. fx 함수값을 읽고 싶은 거니까 fx는 이때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3에서 0까지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러면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합성함수는 gx를 기준으로 여기 안에 있는 fx가 마치 무슨 역할을 하게 될 거냐면 x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 그랬잖아. 여기 있는 안에 있는 애가
x의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될 거거든. 그럼 다시 얘를 x처럼 생각해서 g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지. g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얘를 마치 x처럼 생각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보고 싶은 건 뭐냐면 gfx를 보고 싶은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fx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x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럼 g는 x가 지금 마치 0에서 3까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봐봐. 0에서 3까지 이렇게 움직이면 gx는 이 0에서 2가 됐다가 3이 되는 거 맞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그림으로 그려볼게. gx가 지금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0에서 이렇게 위로 2까지 올라갔다가 3까지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거든. 다시 0에서 2가 됐다가 3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야. 3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러면 fx가 3에서 0까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움직이겠니?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3에서 0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x가 3에서 0까지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림은 gx는 여기서 시작해 3이 시작해서 2가 됐다가 0으로 떨어지는 형태로 움직이게 되겠지. 그럼 내가 이거를 모양을 맞춰서 여기다가 써주면 gx는 3에서 2가 됐다가 0으로 떨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될 거라고. 다시 gx는 3에서 2가 됐다가 0으로 떨어지는 형태로 그림을 움직이게 될 거야. 모양을 만들게 되겠지.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중간에 요 놈을 날려버리면 돼. 이걸 날려버려. 이걸 날려버리고 얘를 x로 얘를 gx, y의 움직임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게 합성함수 그래프의 그림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그림 그려볼게.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자, 날리고는 아주. 자, x를 내가 0에서 2분의 3까지랑 2분의 3에서 3까지로 쪼갰잖아. 0에서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 2분의 3이 있고 여기 3이 이렇게 있으면 0에서 2분의 3까지 gx의 합성함수의 움직임을 요거를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놈을 그려줄 거야. 그래서 0에서 2가 됐다가 3이 되는 걸 그릴 건데 이 그림을 압축해서 저기다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무슨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지금 0에서 2가 되는 거랑 2에서 3이 되는 게 이 비율이 1대 2인 거 맞니? 1대 2가 되니까 그걸 저기다가 맞춰서 그려주자고. 여기다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면 여기에 2가 됐다가 3이 되는 형태의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건데 여기 비율이 몇 대며? 1대 2가 돼줘야겠지. 그럼 내가 여기 좌표를 생각할 수 있는 거 맞니? 0하고 2분의 3의 1대 2니까 2분의 1일 때 2가 되는 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그럼 똑같이 x가 2분의 3에서 3까지일 때는 요 그림을 압축해서 여기다 그려주면 되니까 똑같이 3에서 2가 됐다가 다시 0이 되는 형태의 그림을 그려주면 될 거고. 그럼 얘가 얼마가 되겠니? 얘도 똑같이 대칭이 될 테니까 여기 얼마야? 요 길이가 2분의 1이 되면 될 테니까 2분의 5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거다. 이게 우리 뭐가 될 거냐면 요 놈의 합성함수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거지. 이게 제일 고등학교 1학년에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선생님이 n축은 재미없고 n축은 얘기를 우선 안 할 건데 그건 좀 잘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할 거냐면 속함수의 꺾인 점을 기준으로 우리 fx가 어떻게 변할 건지 또 fx를 x축으로 잡아가지고 gx가 어떻게 변할 건지를 볼 거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될 거야.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재민이도 이걸로 봅시다. 우리 지금 7번 하고 있거든. 8번. 자, 그럼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잘 안 보이면 최후의 수단 같은 걸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사실 이 방법을 막 그렇게 추천하는 건 아닌데 좀 교묘하게 풀자라는 거거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내가 1차 함수를 합성해. 1차 함수랑 합성하면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무조건 1차 함수가 나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야.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지. 우리 1차 함수는 뭐냐면 무조건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
1차 함수는 무조건 직선으로 만들어지니까 합성함수도 1차 함수 즉 직선이 될 거다 라는 걸 이용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직선은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두 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직선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합성함수의 특이점들을 다 찾아가지고 합성함수의 특이점들을 다 찾아서 그걸 그냥 선으로 연결하면 그게 합성함수가 될 거다라는 걸 이용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특이점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거 지우고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 이따가 또 2학년 수업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쟤네들 하루 종일 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방법은 요걸 쓸 건데 요거. 자, 얘는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거냐면 우선 아까랑 반대라서 둘 중에 하나만 쓰길 선생님은 바래. 겉함수 있지. 겉함수에 꺾인 점이 나오는 x좌표를 먼저 찾을 거야. 이렇게 해볼까? 첫 번째, 겉함수에 꺾인 점이 나오는 x좌표. 지금 gfx니까 얘가 겉함수잖아. 얘가 겉함수니까 겉함수에 꺾인 점은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하나만 나오잖아. x가 얼마일 때? 1일 때만 나올 거야. 여기다 쓰면서 가볼게. 지금은 x가 1일 때야. 이렇게. 그럼 찾으면 두 번째, 저 겉함수에 꺾인 점이 나온 x좌표를 속함수에다가 속함수의 y좌표에다가 표현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 x는 1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 볼게. y는 gx에서 x는 1을 지금 속함수 y는 fx에 y는 1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지. 여기다가 y는 1을 긁 거야. 신났네. 자, 여기쯤 1이 있겠지. 여기쯤 1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y는 1을 긋는 거지. y는 1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특이점들이 만들어질 거거든. 선생님이 이름을 특이점이라고 붙여볼게. 자, 특이점들을 체크를 해볼 거야. 특이점이라는 거 뭐냐면 항상 출발하는 점 0 여기 하나, 그 다음 만나는 점 여기, 그 다음 꺾인 점 여기, 또다시 만나는 점, 그 다음에 끝나는 점. 이걸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니까 특이점에는 세 종류가 나와. 세 종류? 특이점에는 크게 세 종류가 나오는데 출발하는 점, 그 다음에 끝나는 점 요거 하나랑 교점 하나랑 꺾이는 점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는 거지. 그럼 지금 출발하는 점은 x는 0인 거 맞니? 이렇게. 그 다음 요 꺾이는 요 교점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요거 1대 2라는 거 우리가 닮은비로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지. x가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얘가 꺾이는 점이니까 x는 2분의 3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여기는 2분의 5라는 거 우리가 닮은비로 찾을 수 있을 테니까 x는 2분의 5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 3 하나 이렇게 나오겠다. 지금 이렇게 5개가 나온 거잖아. 그럼 이 5개에 대한 함수값을 다 계산하는 거야. 뭐에 대한 함수값? 합성함수의 함수값. 합성함수값 이렇게 g f0 이게 얼마인지, g f 2분의 1이 얼마인지. 정말 끔찍하긴 한데 근데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진짜 너무 복잡한 합성함수가 나왔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5개를 내가 찍어볼게. 찍어보면 gf0은 f0이 지금 얼마냐면 0이잖아. 얘가 0이지? 그래서 g0은 얼마냐면 0이야. 이렇게 나오겠다. 다른 색으로 할까? 빨간색으로 해볼까? 0 이렇게 나오겠다. gf2분의 1은 f2분의 1이 1이잖아. 얘가 1이거든. 그치? 그래서 g1은 얼마냐면 2가 되겠다. 얘는 2 이렇게 나오겠네. 자, gf2분의 3? f2분의 3이 지금 3이거든. 그러니까 g3이 되지? g3은 3인가? 이렇게. 자, f2분의 5는 1이거든. 얘 1이니까 g1이 돼서 2가 되겠다. 이렇게. 자, f3은 0이지? 그럼 g0이 되니까 g0은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걸 그대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점을 찍어봅시다. 특이점 점을 찍어볼게. 자, 이렇게 x축이 있어.
자,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x에다가 내가 지금 0 집어넣었더니 0 나왔지. 0 집어넣었더니 0 나오니까 빨간색으로 하자. 여기 지날 거야. 0,0 이렇게 지날 거야. 그 다음 2분의 1 집어넣었더니 2 나왔거든. 다시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2가 나왔어. 2가 나왔어. 그래서 여기다가 점 이렇게 찍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2분의 3을 집어넣었더니 3이 나왔네. 자, 2분의 3을 집어넣었더니 3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다가 점 이렇게 찍어볼게. 이렇게 나왔다고 치고 보고, 자, 2분의 5를 집어넣었더니 2가 나왔어. 이렇게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었더니 0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 점 5개를 지나게 될 거고, 어쨌든 1차 함수 합성하면 뭐다? 1차 함수, 그러니까 이거 다 선분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겠다. 아까랑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을 추천해.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을 이해하고 있다면 되게 빠르게 그릴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좀 익숙해지면, 눈에 익혀두면 점점 편해질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아까 잠깐 n축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랬잖아. n축이라는 방법이 있거든. 그거를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주면, 지금은 사실 n축을 안 써도 첫 번째 방법이 더 빨라. n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지금 겉함수고 얘가 속함수잖아. 얘가 겉함수고 얘가 속함수일 때 속함수를 90도 회전시켜서 보는 거야. 속함수를 90도 회전시켜서, 이게 살짝 맛만 보여줄게. 90도 회전시켜서 내가 이 밑에다가 맞춰서 그려볼게. 이 밑에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얘를 y축으로 생각할 거고 얘를 x축으로 생각해서 gx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fx를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뒤집어서 90도 뒤집어서 그려볼 거야 내가. 그럼 얘 그래프 지금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y좌표가 제일 높을 때가 3이니까 그것까지 맞춰가지고 3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3이고 0, 2분의 3 이렇게 있으면 fx를 이런 식으로 맞춰서 그려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맞춰서 그리는 거야. 그러면 x가 이렇게 움직일 때 fx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오면 이 y축을 아까랑 똑같거든. 얘가 마치 합성함수에서는 여기다 fx라고 쓸까? x축처럼 연결된다는 게 n축이거든. 그럼 그냥 편하게 봐봐. 편하게. 만약에 x가 0에서 2분의 3까지 움직인다고 쳐봐. 0에서 2분의 3까지. x가 0에서 2분의 3까지 움직인다고 치면 fx는 이렇게 0에서 3이 되지. 그럼 내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 0에서 3. 그래서 0에서 2분의 3까지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 그리면 돼.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된다. 이렇게. 그럼 2가 되는 점을 찾아봐봐. 이렇게 선 내려볼까? 이렇게 선 내리면 여기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겠지. 0, 2분의 3의 1대 2인 게 보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게 보이잖아. 아, 그래서 x가 2분의 1일 때 2라는 게 바로 나와.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제 x가 2분의 3에서 3까지 움직일 때는 fx가 3에서 0으로 떨어지지. 그럼 요렇게 떨어지니까 fx가 요렇게 된다는 건 gx는 요런 식으로 움직이겠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여기다 이렇게 그려줄 거고. 그럼 요 2가 되는 요 놈의 x좌표는 요렇게 찾겠다라는 거지. 여기야, 여기. 그래서 얘가 2분의 5가 나오기 때문에 얘도 2분의 5다. 사실 n축은 그래프를 그릴 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값을 빠르게 찾을 때, 합성함수 값을 빠르게 찾을 때 도움이 되는 거거든. 빔이 어제부터 계속 말썽이라 큰일 났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다. 얘는 좀 중요해서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 지금 어디 갔어? 확인 유제 730번에 보면 1번, 2번 두 개 있잖아. 요거 두 개 지금 한번 해봅시다. 1번, 2번 두 개 있거든. 확인 유제 730번에 1번, 2번 두 개 지금 한번 해보자.
아니 저 진짜 선생님이 요거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좀 늙지 말고 빨리빨리 오라고. 응? 다시 한 번 봐봐. 응. 빈 포기해. 저 신고 안 했어.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자, 우리 요거 예제 1번만 선생님을 한번 해볼게. 예제 1번 한번 해볼 테니까 해보고 다시 예제 2번 또 기회 줄 테니 해봅시다. 자, 지금 x가 0에서 4까지 지금 함수가 요렇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가 2가 될 거고 여기가 저기 K-팝 데몬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노래 무단으로 쓰고 있는 거 같은데. 자, 오늘 그래프 그려달래. 자, 봅시다. 그럼 이제 얘는 빨리 우리 이제 합성함수 나오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겉함수 속함수 똑같으니까 바로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x가 꺾인 점, 정확히 얘기하면 속함수가 꺾인 점 기준이야. 속함수가 꺾인 점 기준으로 2에서 꺾이니까 크게 내가 두 단계로 나눌 거야. 0에서 2로 움직일 때, 2에서 4로 움직일 때. 자, x가 지금 x가 0에서 2로 움직일 때랑 2에서 4로 움직일 때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겠다. 그럼 이제 속함수, 지금 뭐 똑같긴 한데 속함수 fx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고. x가 0에서 2까지 움직일 때 fx는 0에서 4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0에서 4로 움직이고 있다. 0에서 4로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야. 그치? 그 다음에 x가 2에서 4로 움직일 때는, x가 2에서 4로 움직일 때 fx는 여기서 4에서 출발해서 0으로 떨어지고 있지. 4에서 출발해서 0으로 떨어지고 있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 그럼 이제 겉함수, 지금은 똑같이 fx이긴 한데 fx의 움직임을 볼 건데 어떻게 볼 거냐면 마치 이 속함수를 뭐로 x축의 움직임처럼 보고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럼 x축이 지금 0에서 4까지, x가 0에서 4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함수는 0에서 4가 됐다가 다시 0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다시 0에서 출발해서 4로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야. 이 모양의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럼 내가 이 값들을 좀 표현을 해보면 0에서 4가 됐다가 다시 0으로 이렇게 움직이겠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fx가 그럼 이번에 4에서 0으로 움직일 거거든? 어떻게? 이렇게 4에서 0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럼 fx 그림은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4로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지. 이 모양의 그림을 저기다가 이렇게 뒤집어서 그려주면 되겠다. 0에서 출발해서 4로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떨어질 거야. 이렇게 다시 0에서 4가 됐다가 다시 0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요 가운데 삭제, 이거 삭제하고 요거랑 요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지. x가 0에서 2까지 움직일 때 함수가 이렇게 움직인다. 2에서 4까지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인다를 그림으로 그려보자. 이렇게. 자, 0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쪼개볼게. 2가 있고 4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4라고 쳐보면 x가 0에서 2까지 움직일 때 요거를 그릴 거야. 이거를 여기다가 잘 이렇게 우겨서 넣겠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 보면 이 모양이
1대1의 움직임의 비율을 가지고 1대1의 비율을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얘도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 여기 1이 있을 때 정확하게 1에서 요런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될 거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되겠지. 그럼 2에서 4까지도 요 모양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똑같이 1대1의 비율로 넣어줘야 되니까 3일 때 4를 찍고 내려오는 요 모양의 그림이 만들어지겠지.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가 되겠다. 내가 우리 반 A반 정도면 이걸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럼 우리 2번도 한번 해볼까? 2번? 2번으로 마무리를 해봅시다 빨리. 뭐가 겉함수인지 뭐가 속함수인지만 잘 체크하면 되니까. 뭐야? 승민이 없어? 자, 봅시다. 자, 항상 누굴 기준으로 할 거냐면 속함수 먼저 그릴 거야. 다시. 속함수가 속함수의 꺾인 점이 기준이 될 거야. 속함수의 꺾인 점 기준. 지금 내가 g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니까 얘가 속함수고 gx가 겉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속함수는 지금 x는 2를 기준으로 꺾여 있네. 그러니까 0에서 2로 움직일 때 하나랑 2에서 4로 움직일 때 하나, 이렇게 x의 움직임을 나눠서 보겠다. 그래서 x의 움직임을 0에서 2까지랑 2에서 4까지 두 단계로 나눠서 볼 거야. 만약에 꺾인 점이 여러 개 나오면 이게 좀 더 세분화 되겠지? 그러고 나서 속함수의 움직임을 이제 먼저 볼 거잖아. 자, 속함수 fx의 움직임을 봅시다. x가 0에서 2까지 움직일 때 fx는 4에서 0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맞니? 4에서 0으로 떨어지고 있어. 4에서 0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 x가 2에서 4까지 움직일 때 fx는 0에서 4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 0에서 4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그럼 이제 겉함수 gx의 움직임을 볼 건데 마치 이 fx가 뭐가 된 것처럼 x축이 된 것처럼 여기다 fx를 이렇게 써준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방향만 좀 잘 보면 돼. 지금 fx가 4에서 0으로 움직일 거야. fx가 4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gx는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맞니?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려줘야겠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그럼 요 값만 좀 써볼게. 4에서 4가 됐다가 0이 되는 형태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4, 4, 0으로 움직이겠다. 4, 4, 0으로. 그 다음 이번에는 fx가 0에서 4로 움직일 거야. fx가 0에서 출발해서 4로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그대로 가는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지. 0에서 출발해서 4가 됐다가 4가 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그래서 다시 0에서 4가 됐다가 4가 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다. 이렇게. 그럼 이제 요 가운데를 날리고 요 놈하고 요 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자, 0에서 내가 2까지의 움직임이랑 4까지의 움직임을 이렇게 볼 건데
자, 0에서 2까지 그래프가 4, 4, 0으로 움직일 거야. 그럼 얘도 봐봐. 얘도 보면 이 지금 꺾이는 위치가 정확하게 1대 1이지. 똑같고 똑같잖아. 그러면 4, 4, 0으로 움직일 때 0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곳이 정확하게 정 가운데인 1이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림이 여기서 시작해서 그대로 갔다가 떨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그대로 그려주면 되니까 여기 4로 올라가는 점이 3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림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이게 GFX의 그래프 그림이 되겠다. 그래서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이따가 변형 문제 클리닉 때 해보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고 그럼 우리 넘겨서 와플 개념 익힌 9번을 봅시다. 아, 필 이런 거 보는데 빔이 안 돼가지고 괴롭히는구만. 선생님 여기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하나만 좀 얘기를 해보고 가볼게. 자, 봐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내용이야.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내용인데 만약에 내가 fx가 0, 그냥 이렇게 써볼까? fx가 a가 0이라고 하자. 그냥 a라고 해보자. 이렇게 fx는 a라는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우리 빨리 이거를 무슨 관점으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방정식과 함수의 관점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너네 공통수학 1의 메인 목표거든. 방정식, 함수, 부등식이 사실은 완전히 같은 거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왼쪽을 식으로 하는 함수. 자, 왼쪽을 식으로 하는 함수 y는 fx가 되겠지. y는 fx와 오른쪽을 식으로 하는 함수. 그러니까 y는 a라는 상수함수가 될 거거든. 쓰지 말자. 상수함수가 될 거거든. 그럼 이 둘의 관계를 조금만 정확하게 명확하게 써보자고. fx는 a에 정확하게 실근이 함수 관점에서 뭐랑 똑같지? 뭐랑 똑같아?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지? 요거에 이게 지금 완벽하게 똑같은 거지. 함수에서 정확하게 말해줘. 교점의 x좌표야.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에서 실근하고 똑같아. 실수에랑 완벽하게 똑같다. 그럼 만약에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달라 그러면 교점의 x좌표를 쓰면 되는 거고, 실근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라고.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거고 2학년, 3학년이 돼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쓸 내용이거든. 그럼 지금 우리 마플 개념 익힌 9번을 보면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선생님 f.fx 그냥 이렇게 쓸게. f에 fx가 0이 되는 뭘 구해달라고? 실근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어. 실근. 그냥 근이 아니라 실근이라고 준 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뭘 줬냐면 그래프를 줬지. 그래프를 줬어.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fx는 0의 실근의 개수는 빨리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왼쪽을 식으로 하는 함수 y는 f의 fx라는 합성함수와 0, y는 0이잖아. y는 0이 뭐지? y는 0? 우리 그치, y는 0 나오면 무조건 빨리 x축으로 바꿔야지. x축과에 뭘 구하고 싶은 거야? 교점에 뭐라고? 그치, x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문제 바꾸고 시작해야지. 바꾸고 시작해야 돼. 그럼 잘 봐봐. 내가 이거 지금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으니까 너네 이거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할 수 있겠니? 응, 그럼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철저하게 합성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쓸 거야. 선생님 그림 그냥 대충 그릴게. 너무 대충 그리면 안 되겠다. 마이너스 2 맞지? 마이너스. 잠깐만 시간을 줘.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프 그려진다. 자, 이 그래프 있을 때, 자, 우리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자, 이렇게 이용할 거야. 우리 합성함수라는 것 자체가 여기 안에 어쨌든 f 안에 x 대신 뭔가를 집어넣는 거거든.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안에 fx를 네모로 바꿔볼게. 네모로 바꿔볼게. 그러니까 나는 뭘 해보고 싶냐면 f의 네모가 0 되는 걸 먼저 푼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첫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야? y는 fx랑 y는 0, x축의 교점을 보는 걸로 바꿔볼 거라고. 자, 이를 어떻게? y는 f 그냥 네모라고 할게. 네모와 x축과의 교점을 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봐봐. fx랑 내가 x축에다가 이렇게 선 그어볼게. 그럼 지금 몇 군데서 만나고 있냐면 세 군데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 맞니? 이렇게. 여기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얼마일 때? 0일 때. 여기 얼마일 때니? 2일 때. 2일 때 이렇게 만나고 있겠다. 이렇게. 그러면 f 네모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네모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지? 네모가 얼마가 되면 돼? 네모가 마이너스 2거나 0이거나 2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럼 다시 문제가 어떻게 바뀔까? 이 네모가 사실 뭐였지? 이 네모가 사실 뭐였냐면 fx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가 되는 거냐면 네모가 마이너스 2거나 0이거나 2가 되는 건데 네모가 뭐랑 똑같냐면 fx랑 똑같다며. fx가 마이너스 2거나 0이거나 2가 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fx가 마이너스 2라는 건 뭘 보겠다라는 거야?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2의 교점을 보고 싶었던 거지. 0은 y는 0의 교점,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을 보고 싶었던 거고, 2가 되기 위해서는 y는 2와의 교점을 보면 되겠네. 그럼 여기다 그리면 된다고. 여기다 빨리 그려보자.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걸로 선생님이 기억하거든?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교점이 있니 없니? 교점이 없지? 무슨 말이야? 요 둘의 실근은 없다는 얘기네. 그럼 y는 0, x축 그면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나오겠지. 아, 0이 되는, fx가 0이 되는 해 y는 0과의 교점은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 다음 y는 2 이렇게 그어봐. y는 2 이렇게 그면 여기가 아마 마이너스 4였던 걸로 기억하고 여기가 4였던 걸로 기억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교점 찾으면? 그치? 그래서 y는 2와의 교점이 마이너스 4, 4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실근은 요 5개가 되는 거라고. 요 5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 0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방정식의 관점과 함수의 관점을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딱 요 문제까지만 유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서 가자. 우리 733번 한번 확인 유제 733번 해보면서 연습 한 번만 해봅시다. 같이 봅시다. 자, fx가 1이 되고 싶대. fx가 1이 되고 싶대. 그럼 우리 잠깐 여기 안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로 해볼게. 네모로. 이렇게 네모로 해볼게. 그럼 내가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f의 네모가 1 되는 걸 찾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겠다고? y는 fx랑 y는 1의 교점의 x좌표를 빨리 찾겠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y는 1을 이렇게 거볼게. y는 1을 거보면 교점의 x좌표가 여기가 1이니까 그림 좀 삐뚤어졌는데 여기 2분의 1이 되겠지. 절반?
여기도 2분의 3 이렇게 되겠다. 아, 그러니까 네모가 지금 얼마가 되면 되냐면 네모가 2분의 1이거나 또는 2분의 3이 되면 될 거야. 근데 이 네모가 뭐였다고? fx였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로 빨리 어떻게 바꿔서 문제를 풀게 될 거냐면 네모 대신에 fx를 집어넣으면 fx가 얼마거나 2분의 1이거나 또는 2분의 3이 되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빨리 여기다가 뭘 그릴 거야? y는 2분의 1. y는 2분의 1하고 그 다음에 y는 2분의 3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그럼 교점이 몇 개 나오냐면 지금 4개가 나오네. 이렇게 4개가 나오겠지. 이 교점의 x좌표들이 뭐가 될 거라고? 다 해가 될 거라고. 다 해가 될 거라고. 그럼 지금 실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잖아. 계산하지 말고 얘랑 얘를 기준으로 대칭인 거 맞니? 1을 기준으로? 이 둘의 중점이 1이니까 선생님 얘를 x1이라고 하고 얘를 x2라고 하면 x1 더하기 x2가 얼마 나오겠어? 요거의 2배인 2 나오겠지? 이렇게 얘를 선생님이 x3라고 하고 얘를 x4라고 하면 얘네 둘도 1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둘의 중점이 1이다? x3 더하기 여기다 이렇게 쓸까? x1 더하기 x2 2고 x3 더하기 x4도 얼마가 될 거야? 2가 되겠지? 응, 다 더한 건 4가 답이 되겠다. 굳이 다 구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다.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충분히 어려운 거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겨서 우리 이제 역함수 봅시다. 우리 역함수 요거 쭉 다는 못 하려나? 좀만 갔다가 쉬자. 그래서 우리 쭉 넘겨서 마플 개념 익힌 1번의 역함수 계산으로 가서 선생님 여기다가 필요한 내용들 문제 옆에다가 설명하고 이렇게 문제 풀어볼게. 선생님은 역함수에 대해서 좀 확고한 게 있어. 확고한 게 무조건 역함수 문제는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 무조건 역함수 문제는 이렇게 풀 거야. 자, 우리가 한 번만 써볼게. x에서 이렇게 y로 가는 함수가 있다. y로 가는 함수 f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함수의 정의잖아. 그래서 f라는 함수가 a라는 애를 이렇게 b로 옮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볼게. b로 옮기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지. 말 그대로 리버스잖아. 거꾸로 가는 거니까 역함수라는 애는 y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달할 거냐면 x로 도달할 거야. 이걸 우리는 역함수라고 부를 거고 표현을 f 인버스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 f 인버스는 누구를 어디로 보내? b를 f 인버스에 의해서 a로 보내게 될 거야.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숨어 있는 거거든. 모든 게 다 숨어 있어.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야. 선생님은 뭐든지 정의로만 문제를 풀 거라서. 자, 역함수 정의 어떻게 되냐면 요거 하나로 다 풀 거야. f a가 b이면 역함수는 어떻게 된다고? 거꾸로 b를 a로 보내겠다고. 역함수에다가는 b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된다? a가 된다. 이게 역함수의 정의인 거지. 뭐든지 싹 다 나 이것만 갖고 풀 거야. 모든 문제를 이거 한 줄로만 풀 거라고. 그래서 역함수는 무조건 정의로만 풀 거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좀 더 알면 될 텐데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고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 있을 거거든.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잘 봐봐. 내가 지금 역함수를 잘 살펴보면 함수에서 x에서 y로 가는 애가 역함수에서는 y에서 x로 가게 되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와 y의 역할이 바뀌는 거야. 다시 x와 너네 먹고 사는 게 저렇게 힘들다고 역할이 바뀌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의 식을 찾는 방법. 역함수 식 어떻게 찾아?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왜? 둘의 역할을 바꾸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숨어 있는 거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싹 다 x 대신에 y 대신에 x로 바꾸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대신에 싹 다 x 대신에 y 대신에 x 바뀌는 거거든. 무슨 말까지 하고 싶은 거냐면 원래는 얘가 정의역이고 얘가 치역이자 공역이 되는 거 맞니? 우리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역함수는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치역이랑 공역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얘가 치역이자 공역이야.
근데 역함수에서는 역할이 바뀌어서 y가 뭘 하게 돼? 정의역이 되는 거지. x가 치역이자 공역이 되는 거라고. 우리 함수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정의역하고 공역, 치역이거든. 그러니까 역함수식을 만들 때 만약에 정의역이 주어져 있다면 새로 만들어진 함수의 정의역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누구로 만드는 거라고? 원래 함수의 치역, 공역이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라고. 이거 이따 중요하게 쓸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싹 다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집어넣을 거라고. 그럼 다시 그래프의 관점에서는 x 대신에 y를 집어넣고 y 대신에 x를 집어넣겠다는 게 무슨 뜻이니? 무슨 뜻이야? y는 x 대칭이지. 그러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것도 문제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겠지. 결국은 여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정의로 문제 푸는 걸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지금 개념 익힘 1번 문제를 볼게. 지금 fx가 선생님 이거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잘 봐줘. ax 플러스 b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3은 1이고 f에 마이너스 인버스에 3 집어넣은 거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그럼 내가 지금 문제에서 함수의 식을 줬으니까 굳이 내가 역함수를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함수에 대한 식만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f-3이 1이니까 얘를 보고 빨리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얘랑 자리를 바꾸면 뭐가 성립해야 되는 거야? f에 집어넣은 게 성립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f-2는 3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1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1이고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3 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3이고 하니까 계산이 힘든 거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건 이제 내가 팁을 주고 싶어서 그래. 이거 지금 1차 함수지. 1차 함수지. 그럼 우리 기울기랑 점의 관계를 빨리 한 번만 생각해봐.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래? F1 구하래. F1 구하래. 봐봐. X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됐는데 몇 칸 올라갔어? 2칸 올라갔지. 기울기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 맞아? X가 하나 커질 때 Y가 2 커졌네. 기울기 2네. A가 바로 2네. 그냥 2X네. 이러면 되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1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5, 플러스 7인가? 맞지?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래서 1 집어넣으면 9다 라고 해도 되고 한 칸 커질 때 2칸 커졌으니까 3칸 커지려면 6칸 커지면 되겠네. 뭐 이렇게 찾아도 되고 막 연립방정식 풀지 말자고 유치하게. 자 그럼 2번도 봅시다. 자 2번에 자 똑같아. fx가 ax 플러스 b래. ax 플러스 b인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f 인버스 1이 2래. f 인버스 1이 2래.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의 f2가 마이너스 3일 때 요거일 때 f3의 값 구해달래. 잘 봅시다. 자 f 인버스 1이 2라 그랬으니까 빨리 함수의 관점에서 보자고. 둘이 자리 바꾸면 f2가 얼마라는 거야? 1이다 라는 거네. 이렇게. 그치? 그럼 f2가 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가 하고 싶었던 말은 f1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네. 나 지금 a, b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f3 구하고 싶은 거야? 빨리 얼마야? 빨리 얼마야? 자 이거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x1 커질 때 y 얼마 커졌어? x1 커질 때 y 4 커진 거 맞아? 맞아? 그럼 x1 커질 때 또 얼마 커지겠어? 4 커지겠지? 5가 답이겠네. 그래서 여기 있다. 그래서 계산 너무 일일이 다 쓰면서 하지 맙시다. 여기는 쉬우니까 유제 그냥 이따가 클리닉으로 바로 보고 우리 개념 익힌 2번 갑시다. 요거 2번까지 하고 쉴게. 2번까지 하고 쉴 테니까 우리 좀만 기운 냅시다. 지금 여기서 보면 표정들이 굉장히 또 어두워. 오늘도 만만치 않아. 오늘도 다 내가 꼭 죄 지은 것처럼 나 그냥 수업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건데. 자 봅시다 빨리. 자 2번에 1번 자 1번 보면 자 f랑 g에 대해서 자 hx를 쓰고 필요한 거 좀만 설명할게. 자 f 도트 이렇게 둡시다. 자 이렇게 둘 때 f 인버스 2가 3이고 그 다음에 g 인버스 3은 1일 때 h2의 값을 구해달라.
우리 역함수랑 합성함수에서 성질 몇 가지 있잖아. 세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갈까? 세 가지만? 세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 역함수의 성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갑시다. 역함수의 성질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역함수에다가 다시 역함수 취하면 뭐가 된다? 자기 자신 된다. 역함수 취하면 자기 자신 된다라는 게 있었고, 자, 두 번째 역함수랑 자기 자신이랑 역함수를 합성한 거. 유일하게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합성함수에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게 요거 하나였거든. 역함수랑 자기 자신을 합성한 거랑 똑같아. 그럼 뭐가 나온다? 항등함수가 나온다. 항등함수. 우리가 이거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해가지고 i라고 하는 거거든. i. 이게 왜 i냐면 너네 지금 이제 다 주민등록증 만들지 않았니? 아직 안 만들었니? 아, 고3 때 만드나? 주민등록증 만들면 주민등록증이 영어로 뭐야? 아이디 카드지, 그치? 아이덴티티 카드잖아. 그 아이덴티티가 고유해라는 뜻이잖아. 너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왜 항등함수를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부르냐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라서 그래.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2 집어넣으면 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3 나오고. 그러니까 항등함수 뭐야? y는 x지, y는 x.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어떤 함수 두 개를 합성했어. 근데 얘가 교환법칙이 성립해. 근데 심지어 둘을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나온대. 항등함수가 나온대. 그럼 하고 싶은 말 뭐야? 얘가 하고 싶은 말 뭐다? F랑 G가 무슨 관계? 서로 역함수 관계다. 요게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성질이었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성질이 요거지, 요거야. 자, 내가 만약에 F랑 G랑 합성한 거에 역함수를 취할 거야. 이렇게 역함수를 취할 거야. 그럼 역함수가 분배가 되잖아. 역함수가 분배가 될 건데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로 바뀐다. 요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지. 합성함수의 역함수의 성질 딱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자, 문제 이걸로 풀어봅시다. 자, 역함수를 분배할 거야. 합성함수 역함수를 분배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G 인버스 도트에 F 인버스의 X 이렇게 될 거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우리 빨리 저렇게 도트로 형태되어 있는 합성함수는 빨리 이렇게 바꾸자고. 선생님은 이렇게 바꿀게. G 인버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다? F 인버스 X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그럼 이제 내가 H2를 구하고 싶은 건데 H2가 표현이 되는 거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H2는 G 인버스 안에 F 인버스 2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F 인버스 2가 3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3이 되면 G 인버스 3이 되는데 그게 얼마다? 1이다. 그래서 1 이렇게 답 나오겠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지? 그럼 우리 지금 마플 개념 익힘 2번 빨리 한번 해볼까? 여기다 문제 쓸 동안 내가 너네 윤다혜 선생님이랑 그동안 사이좋게 지내가지고 내가 와서 그런 건 알겠는데 오늘따라 너무 다들 표정들이 다 팔짱 끼고 막 니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자 한번 막 다 그런 표정으로 오늘 암울하다고 하죠. 볼까? 우리 여기 역함수 분배부터 먼저 해야지. 이제 우리 합성함수, 이거 합성함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합성함수 방정식 풀 때 항상 역함수 분배부터 합시다. 여기 마이너스 1개 분배하면 근데 그냥 차근차근 쓸게. 분배하면 얘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F 도트 둘이 자리 바뀌니까 F 인버스 도트
G 인버스 도트 F로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바뀌겠다. 그럼 우리 빨리 아까 한 것처럼 항상 어떤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 항등함수는 1을 1로 2를 2로 y는 x 항등함수니까 얘는 항등함수는 함수의 합성에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냥 지워버릴 거지. 지워버릴 거야. 그래서 요거를 풀면 되겠네.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얘 빨리 어떻게 표기하자고? G 인버스 안에 F3이 들어있는 거다를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럼 지금 F3은 쉽게 계산할 수 있지. F3은 여기다 3, 3 집어넣으면 F3은 2가 될 테니까 여기다가 2 이렇게 집어넣으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G 인버스 2로 이렇게 바뀌겠다. 그럼 이거 아마 다 잘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무조건 정의만 쓸 거야. gx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그냥 선생님이 동글뱅이라고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그럼 g 인버스 2가 동글뱅이가 돼야 되니까 정의에 의해서 g 동글뱅이가 얼마가 되면 돼? 2가 되면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나는 얘가 2가 되는 값을 찾으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얼마일 때 2 되냐면 마이너스 1일 때 2 되는 거 맞니? 그래서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우리 좀 쉬었다가 지금 8분이니까 20분까지 쉴게. 20분까지 쉬었다 합시다.